감시조사 기법의 기초를 강의할 백기종입니다. 이 감시조사의 정의에 있어서 감시라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죠. 개인들의 활동이나 신원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해 특정한 사람, 차량, 장소, 물품을 지속적으로 보고 듣는 공개적 혹은 비공개적 관찰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감시활동의 목적에 있어서 범죄나 미인가 활동들의 증거 확보, 그 다음에 감시 대상 활동에 대한 상세한 정보 수집, 그리고 타 경로로부터 얻은 단서와 정보의 구체화, 감시 대상의 현재 소재 파악, 그 다음에 정보 제공자가 제시한 정보의 신빙성 입증, 그리고 추후 인터뷰 사용 정보 확보라고 있는데요. 지금 범죄나 미인가 활동들의 증거 확보로 하는 부분은 의뢰 대상자가 요청하는 부분들 내용에 들어가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 활동, 탐정의 활동을 통해서 증거를 확보해야만이 성공을 할 수 있는 그런 탐정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감시 대상의 현재 소재 파악이라는 것도 사실은 만약에 이 사람이 이 의뢰자라든가 그 다음에 추적자들의 소재를 알려주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위장하고 그 다음에 은신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현재 소재 파악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감시 대상 관련 인물들의 소재 파악, 법정 사용 증거 확보, 관련 인물들의 신원 파악이라고 나오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법정 사용 증거 확보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리갈 인베스티게이션이라고 인베스티게이터라고도 하죠. 탐정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법정 사용 증거 확보, 탐정 활동에 있어서 이 형사 소송이나 민사 소송의 중요한 증거 자료 확보를 하는 건 미국이라든가 해외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법정 사용 증거 확보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관련 인물들의 신원 파악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의뢰 대상자의 타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주변 인물들이나 만나는 사람들의 정확한 신원 파악이나 정보도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자, 감시조사 방법 및 수단에 있어서는 도보로 하는 감시, 그리고 차량을 이용한 감시, 한자리에 머물며 하는 감시, 기계적, 기술적 감시가 있는데요. 도보로 하는 감시는 뒤에 강의를 드리겠지만 굉장히 쉬운 것 같은데 어려운 감시입니다. 그리고 차량을 이용한 감시도 최종적인 상황에서만 차량을 이용한 감시가 있겠죠. 그 다음에 잠복 감시, 한자리에 머물며 하는 감시라고 보고요. 시스템 감시는 또 기계적, 기술적 감시가 있는데 기계적, 기술적 감시에는 여러 가지 탐정으로서 활용하는 그런 도구나 기계들이 있습니다. 자, 종합적 감시, 감시조사 시 탐정 개별적으로 감시를 진행하거나 혹은 다른 요소들과 혼합하여 감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지만 감시 요원의 안전과 감시 대상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팀워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매뉴얼을 정해놓고 그 다음에 그 매뉴얼에 따른 훈련을 한다라든가 팀워크를 중요시함으로 해서 성공적인 그런 어떤 탐정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상적인 감시 요원의 요건, 개인적 자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적 자질이라고 하는 부분은 탐정으로서 민간 조사 요원으로서의 활동이라든가 대응 능력이라든가 임기응변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건데요. 여러 가지가 있죠. 상황 대처 능력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자연스러운 행동, 또 시력과 청력, 그러니까 작은 소리라도 듣는다든가 아니면은 굉장히 숨어서 멀리 있는 식별을 하는 그런 시력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언변입니다. 임기응변이라는 부분이 있죠. 감시 대상자로부터 의심을 받았을 때 현장에서 적절한 임기응변하고 언변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의심을 피하는 그런 방법이죠. 그 다음에 민첩하고 건강한 신체, 이 부분은 미행이나 잠복이라든가 장기적인 요소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자신감, 그러니까 내가 이 일을 할 때 자신 없어 하는 모습보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인식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인내심, 끈기와 은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감시 대상자가 예를 들어서
계속해서 이동을 한다라든가 아니면 한 곳에서 오랫동안 나오지 않는다라든가 이런 요소가 있다 하더라도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끝까지 타겟을 확보하는 그런 부분의 인내심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적응력과 융합성이라는 거죠. 적응력은 현장에 있어서 인내와 끈기 다음으로 현장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융합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기억력. 그러니까 들은 이야기라든가 한번 봤던 사물이나 사람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기억을 해서 상당한 시일이 소요가 됐다고 하더라도 그걸 다시 기억해내서 그 다음에 원활한 임무를 수행하는 그런 형태겠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바로 능숙한 운전 기술입니다. 예를 들어서 단선이라든가 복선으로 미행을 할 때 상대방이 차량을 이용해서 도주를 한다라고 하면 감지를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위험 요소를 배제하기 위해서는 기술적으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그런 형태의 능숙한 운전 기술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통찰력이라고 하는 부분은 탐정에 있어서 통찰력이라고 하는 부분은 현장 상황을 면밀히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예단을 하지 않지만 예측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현장 상황이나 조사 대상자의 여러 가지 종합적인 요소가 통찰력 안에 들어가야만이 원활한 임무 수행을 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센스라고 하는 부분이죠. 사실은 통찰력이나 센스가 중요한 요소이긴 하죠. 그러니까 상대방의 예측, 불어, 돌발 변수 이런 부분에 센스 있게 대처하는 상황 파악이라든가 그런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능숙한 기계 장비나 사용 능력인데요. 이 탐정에 있어서는 이후에 강의를 통해서 나오겠지만 발신기라든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탐정에서 필요한 카메라라든가 이런 요소들의 기계를 능수능란하게 다룸으로 해서 성공적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감시 대상 유형에는 조사 대상자의 인지 상태에 따른 감시 대상 분류가 있죠. 그러니까 aware, 감시를 인식하고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unaware라고 감시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 그 다음에 semi-aware라고 감시를 반 정도 인식하고 있는 상태죠. 그 다음에 hidden, 숨어 있는 감시 대상. 그러니까 고객으로부터 최초 보고받을 때 감시 대상자의 과거 감시 이력 정보를 확보하는 게 중요한데 이런 유형들을 통해서 그 다음에 대처를 하는 방법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감시를 인식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어떤 형태의 감시가 필요한 것인가. 그 다음에 감시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감시를 인식하고 있는 상태를 만들지 말아야 되는 그런 적응 요소가 필요하다는 거죠. 감시를 반 정도 인식하고 있는 상태는 그 감시를 반 정도 인식하고 있는 상태를 불식시키는 그런 행동들이나 그 다음에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감시 단계, 계획 후 감시 업무를 반복적으로 시작하는 단계로 다음의 사이클을 반복한다. 그러니까 픽업 단계에서 팔로잉, 하우징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자, 조사 대상자의 사전 정보를 말씀을 드릴게요. 조사 대상자의 이름이나 별명, 가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조사 대상자가 본인의 이름만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위장전법이나 수법으로 별명이나 가명을 사용하고 있을 때 보이지 않는 형태의 호칭으로 그 사람을 파악할 수가 없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조사 대상자의 이름뿐만 아니라 별명, 가명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집 주소 및 조사 대상자 관련 주소, 이 부분은 원활한 임무 수행을 위해서는 집 주소도 필요하지만 그 조사 대상자 여러 가지 형태의 사무실이나 이 다른 주소도 필요하다. 그 다음에 전화번호, 이 부분도 사실은 만약에 조사 대상자가 어떤 입법 요소가 있다고 하면 가차명폰을 사용을 하지만 가급적이면 그 사람이 사용하는 모든 전화번호를 인지하고 파악해서 그 다음에 휴대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원활한 업무에 도움이 된다는 필수 요소이죠. 그리고 특징, 그 조사 대상자의 예를 들어서 상태, 그 다음에 가는 곳, 만나는 사람,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어떤 좋아하는 이 기호품이라든가, 그 다음에 어떤 취미라든가 레저 활동이 뭔가라는 이런 특별한 특징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으면 굉장히 좋은 자료가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사 대상자의 사진이나 영상이라는 게 나오는데 사실은 이 확보만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 민간 조사나 탐정 요원으로서는 정말 다시 없는 큰 중요한 자산이 되겠죠. 그래서 그 사람이 혹여 도주를 하거나 피신을 하거나 아니면은 은신해 있을 때 그런 이동 패턴에 대해서는 이 조사 대상자의 사진이나 영상을 통해서 그 사람의 행동 패턴을 파악할 수 있고 추적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조사 대상자의 사전 정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수단 및 차량 정보 굉장히 필요하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대상자가 운영하는 차량 번호는 정확하게 알고 있고 차종이 무엇인지 색깔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이 확실하게 감지를 해야만이 원활한 탐정 업무가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족 신상 및 지방 관련 정보, 예를 들어서 대상자가 이 가족을 만난다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형태에 있어서든 다른 장소로 이동한다라고 했을 때 이런 사전 정보가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지방 관련 정보나 가족 신상도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직업 상태, 그러니까 직업 상태라고 하는 부분은 이 사람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만나는 사람이라든가 그다음에 예측할 수가 있죠. 어떤 곳으로 갈 것이다. 거래처라든가 하는 형태 이런 여러 가지 유형으로 봐서 직업 상태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앞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습관이나 취미 및 일가 이런 걸 사전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죠. 습관이 어떤 형태, 예를 들어 술을 좋아한다고 하면 그 대상자가 일정한 장소에서 잘 이동하지 않고 술을 장시간 앉아서 먹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취미 및 일가를 통해서 예측한 행동 패턴을 감지할 수 있고 그다음에 갈 수 있는 곳 또 어떤 가는 길이나 가지 않는 곳을 구분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사전 정보 확보 방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뢰 고객과의 면담, 이 부분은 의뢰 고객으로부터 면담을 통해서 사전 정보를 충분히 취득을 함으로 해서 원활한 임무 수행을 할 수 있다는 측면이죠. 그 다음에 거래처, 전화번호부, 그리고 조사 대상자의 위장 방문. 이 조사 대상자의 위장 방문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형태가 있죠. 뭐 가정 방문을 통해서 그 사람의 내부를 들여다볼 수 있고 그다음에 이 조사 대상자의 위장이라고 하는 부분은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종교에 전파를 하러 오는 전도사 역할 그리고 리서치라든가 아니면은 물건을 팔러 다니는 세일즈맨이라든가 이런 합법적인 모습으로 보이면서 그 조사 대상자를 방문해서 작은 자료들이라도 확보할 수 있고 그다음에 내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제 이런 거고요. 전 직장 이 부분도 사실은 만약에 미행을 하다가 이 대상자를 놓쳤을 때 이 사람이 어느 곳으로 갈 것인가를 예측할 수 있는 요소 중에 또 하나가 전 직장이고 전 직장에 있는 동료들이라는 거죠. 그다음에 지역 탐문 이 부분도 사실은 위장 방문하고 비슷한 유형인데 그 인근에 사는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형태의 직업으로 위장을 해서 그다음에 대상자를 탐문하는 그런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적인 조사 실무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조사 시 중점 사항, 순서, 방법에 대한 사전 연구와 준비가 필요한데 사전에 철저한 계획과 끈기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사전에 철저한 계획과 끈기라고 하는 부분은 그 사람이 이동하는 패턴이 굉장히 다양하다. 그랬을 때 놓쳐버릴 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끈기를 가지고 인내심을 가지고 그 다음에 단선이나 복선 비행을 통해서 확보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철저한 계획은 뭐냐. 예를 들어서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서 이동 경로를 파악을 한다든가 갈 수 있는 예측 장소를 파악해 둔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형태의 계획을 함으로 해서 만약에 놓쳤을 때 다음 장소에서 그 대상자를 신원에 대한 특정을 할 수 있던 이런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조사 착수 예량 관찰력과 신속함 이 부분은 사실은 앞에서 여러 가지 재능에 대해서 탐정의 자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과 중복을 하는 거겠죠. 조사상 필요한 상식 법률 등의 지식 함양과 임기응변 내가
어떤 탐문을 하거나 아니면 조사 대상자를 방문할 때 나중에 법적인 입법 요소가 있게 되면은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서 대응하는 합법적인 요소가 어떤 것이며 그다음에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입법해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부분은 사전적으로 연구하고 공부를 통해서 그다음에 어떤 무리가 따르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주관적 편견이나 선입관, 사적인 감정을 배제하고 정실관계나 외부 압력 등으로 왜곡되지 않는 공평한 조사. 그러니까 일부에서 의뢰인의 조사를 받고 어떤 이익권에 개입되는 부분, 그다음에 애단을 해서 확인되지 않은 걸 마치 확인된 것처럼 호도를 하거나 아니면은 부풀려 버린다든가 이런 부분은 탐정에 있어서는 굉장히 불합리한 요소이고 부적절한 행동이다. 또 부적절한 그런 심리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 주관적 편견이나 선입관, 사적인 감정을 배제, 정실관계나 외부 압력 등으로 왜곡되지 않는 공평한 조사라고 하는 부분은 여러 가지 형태 중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그런 인식을 가져야 되겠다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유혹과 위협에 단호히 대처하는 결의, 정직성,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조사 대상자로부터 어떤 사람에 대한 의뢰를 받았을 때 그 사람이 이런 상황을 인지를 하고 역으로 회유를 하거나 포섭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일시적으로 해서 소탐대실을 하는 경향이 있죠. 만약에 이렇게 되면 나중에 형사적인 처벌, 민사적인 처벌, 민사적인 배상 이런 형태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큰 무리가 따른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조사 대상자에게 조사사항 이해의 문제가 있다 해도 조사자 권한 밖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의뢰인으로부터 조사사항 이해의 문제, 입법적인 요소가 있다라든가 아니면은 조사하는 사람의 어떤 목적에 위배되는 부분이 인지가 되거나 발견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터치하지 않는 그다음에 그냥 관가해버리는 이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조사 시 이익의 기대를 갖게 하거나 요구하는 발언 금지 가장 중요한 또 요소 중에 하나인데 조사 시 이익의 기대를 갖게 하거나 요구하는 발언을 하게 되면 나중에 오해를 받게 되고 실제로 있어서는 안 되는 금품 수수라든가 아니면 어떤 이익권에 개입이 되는 상황이면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형사처벌을 받고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 대상도 된다는 걸 명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조사보고서 작성 시 추정이나 예측을 배제하고 명백한 사실을 솔직하게 기재한다고 하는 부분은 정직성의 단초가 되는 거죠. 그리고 조사 지시 항목은 상세히 기록하되 중복 기술을 금지한다는 부분도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중복을 해서 보고서 리포트를 작성하게 되면 의뢰인한테는 굉장히 불신임을 받게 되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간편하면서도 엑기스, 핵심 키포인트를 보고서에 놓고 반복되지 않는 그런 리포트를 작성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가공의 시나리오 활용 시 주의사항, 감시 업무 전 예비조사 실시, 그 다음에 가공 스토리 활용은 미행팀과 별도로 활동, 가공의 명함 필요, 공무원 사칭이나 입법 행위 및 조사를 통해 알게 된 정보 유출 금지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자, 감시 업무 전 예비조사라고 하는 부분은 감시 대상에 대한 여러 가지 형태의 자료를 확보를 해서 원활한 그런 탐정 업무가 되도록 할 것이고 가공 스토리 활용이라고 하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돌발적으로 상대방이 나에게 말을 걸어오거나 아니면 당신 신분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내가 리서치라든가 아니면은 물건을 팔러 다니는 사람 세일즈맨이라든가 아니면은 소위 말하면은 시장 조사를 한다든가 부동산 때문에 현장을 관찰하러 나왔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가공 스토리를 준비를 해서 그다음에 임기응변의 방법으로 의심을 피하는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공의 명함이라고 하는 부분은 앞에서 방금 말씀드린 부분하고 중복이 되는데 명함을 실질적으로 입법되지 않는 상황에서 준비를 해서 그 사람의 명함을 보여주면서 의심을 피하는 방법도 한 일환이라고 할 수가 있죠. 공무원 사칭이나 입법행위 조사를 통해 알게 된 정보 유출 금지라고 하는 부분은 공무원 사칭을 하는 경우에는 형사적인 처벌을 받는다는 걸 분명히 명심을 하시고 그다음에 어떤 가짜 신분증을 제시한다라든가 아니면은 그 조사를 통해 알게 된 정보 유출을 해서 조사 대상자라든가 다른 제3의 사람에게 넘어갔을 때는 민형사상의 대상자가 된다.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될 사안입니다.
가공의 시나리오란 게 뭘까요? 미행 및 잠복 감시 활동에서 감시의 진짜 목적과 의도를 감추기 위한 변명의 방법으로 탐정이 자신의 목적을 숨기는 것이나 법률의 한계 내에서 적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 가공의 시나리오라고 하는 부분은 임기응변, 현장의 어떤 합리적인 탈피 이런 부분이 이용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공의 시나리오는 가급적 여러 개 준비를 하고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자, 잠복기법. 보통 잠복금 미행이 진행되면 실제 조사에서는 동시에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죠. 잠복감 미행을 실시하기 전 조사 대상자의 얼굴을 직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잠복 시 대상자의 보행 방법, 보행 습관 등을 동시에 파악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잠복 시 탐정을 복수로 배치하며 교대로 감시하는 방법. 이건 왜 중요하냐면 사람이라고 하는 부분은 불현듯 시야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사람을 바꿔줌으로 해서 의심을 피하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 이제 변장이라든가 위장 전술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복수로 배치하지 않은 부득이한 사정이 생겼을 때는 소지하고 다니는 여러 가지 형태의 의류가 필수일 가능성이 있죠. 내부 감시는 신뢰 혹은 양해를 얻은 이웃집 마당이나 담 사이에서 수행할 수 있으나 조사 대상자에게는 보이지 않도록 진행해야 하며 불법 주거 침입은 금지되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은 이게 굉장히 또 중요한 요소로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웃집 마당에 내 임무를 통해서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는 잘못돼서 112 신고라든가 경찰이 출동했을 때는 조사 대상자에게 탐정의 신원이 확실히 노출돼 버리면서 원활한 임무 수행은 실패로 끝난다는 걸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자,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가공의 스토리 준비, 예비조사의 가공의 스토리, 그러니까 커버 스토리를 준비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앞에서 설명을 드렸죠. 두 번째, 항상 빛을 등지고 잠복해라. 주간시 태양을 등지고 야간 촬영 시에도 빛을 등진다라고 하는 부분은 빛을 않고 잠복 근무라든가 미행이라든가 아니면은 추적을 통해서는 시야가 가려져서, 그러니까 식별이 잘 할 수가 없거나 아니면은 조사 대상자 타겟을 놓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빛을 등지고 잠복하는 방법이 필수다라는 겁니다. 여러 명의 탐정이 잠복하는 경우, 분산하여 잠복하며 여러 명이 잠복하는 경우에도 혼자 잠복이 기본이라고 돼 있죠.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2명 내지 3인조가 잠복을 했을 때는 상대방이 감지할 수 있는 요소가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한 사람이 움직이는 것보다는 여러 사람이 움직였을 때 들리는 소리나 감지하는 내용이 훨씬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 명이 잠복을 하더라도 그 장소에서는 한 명씩 잠복하는 게 기본이라는 겁니다. 자, 커피숍에서의 잠복이죠. 사전에 출입구를 확인. 이건 무슨 얘기냐면 출구로 들어왔던 사람이 이런 걸 확인해 주지 않았을 때 또 다른 루트를 통해서 나가는, 소위 화장실 문이나 아니면은 입구 쪽보다는 또 다른 쪽으로 나가는 이런 형태를 방지하는 것이죠. 그리고 좌석은 목적에 따라 있지. 좌석이라고 하는 부분은 상대방의 감지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잘 선정을 하라는 얘기죠. 주문한 음식이나 음료수 요금 미리 지불, 이건 필수입니다. 왜냐? 갑자기 조사 대상자가 계산을 마치고 현장을 떴을 때 추적하는 사람이 계산을 하고 나갔는데 이미 그 대상자는 사라져버리는 사례가 종종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될 요소이죠. 유리컵, 안경, 휴대폰, 화면 부분 등 유리제품을 거울 대신 사용한다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또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를 들어서 상대방에게 등을 지고 앉아서 그 다음에 제2, 제3의 방법으로 유리컵이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휴대폰 화면으로 비스듬히 그 사람의 행동 패턴을 확인해서 추적하는, 또 행동 패턴을 확인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자동차 잠복은 최종 수단이라고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신중한 주차장소 선정, 그러니까 신중한 주차장소 선정이라고 하는 부분은 다른 곳에 차량이 없는데 유독 잠복하는 사람의 차량이 있을 때는 의심을 피할 수 없다라는 그런 기본적인 요소이죠. 며칠 동안 잠복하는 경우 차량 종류와 색깔을 변경하며 연료는 가득 채워 준비한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차량 종류와 색깔을 변경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상대방의
타켓의 의심을 피하고 이상하다고 느끼는 인식을 회피하자는 거죠. 그 다음에 백밀러나 사이드 미러를 사용하여 주변 상황 관찰.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반대로 세워놓고 그 다음에 백밀러나 사이드 미러를 통해서 감시를 함으로 해서 그 타켓이 의심을 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이 분명한 요소입니다. 차내 혼자 잠복하는 경우 조수석에 착석. 그러니까 나는 이 차의 운전자가 아니고 조수석에서 차 주인을 기다리는 부분을 상대방한테 불현듯 인식시키는 요소이기 때문에 의심을 피할 수 있다라고 하는 방법이죠. 자, 발신기를 사용하여 상대의 행동을 체크. 조사 대상자를 가까이서 잠복 조사할 수 없는 경우죠. 개알지, 사람의 왕래가 없을 때 발신기를 부착하고 발신기의 신호에 의해서 안전한 장소라든가 인식되지 않은 장소에 잠복하다가 추적을 하거나 동향을 감시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추운 한겨울의 잠복 대책, 의복이나 비상식량을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보온에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주택가 잠복. 의심을 피하기 위하여 가공의 스토리 작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중복된 부분이지만 주택가 잠복을 쓸 때 갑자기 돌발 상황, 이웃이 물어본다라든가 아니면 이상하게 생각을 하고 대상자가 와서 말을 걸 때 가공의 스토리를 작성해서 임기응변식으로 빠져나가는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 자, 미행 기법의 사전적 미행, 팔로잉, 몰래 뒤를 따라다닌다는 거고요. 법률적 미행이라고 하는 거죠. 섀도잉, 혐의제 뒤를 밟아 행동을 감시한다는 측면으로 구분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탐정학에서 미행은 무빙 서빌리언스라고 하죠. 탐정이 의뢰받은 적법한 행위에 관한 불법적 증거 자료 및 조사 자료 수집 또는 조사 대상자의 소재지, 기타 필요한 내용 확보를 위한 대상자 추적 감시 기법입니다. 현행 법률상 무조건 미행은 불법입니다. 신용정보 유형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아니면 경범죄처벌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요소에 적시가 돼 있죠. 자, 그러나 뺑소니 차량 현수막에 의한 목격자 및 정황 증거 확보와 형사소송법 212조 203조에 근거하여 피의자 도주 시 피해자 요청에 의한 소재 파악은 적법하다는 게 대다수입니다. 조사 대상자의 행동수단에 따른 분류를 하면 도보미행과 차량미행이 있죠. 감시 대상자가 도보로 이동하는 경우 실시하는 감시 형태이고 감시 대상자가 차량을 이용하여 이동하는 경우 차량으로 이동하면서 따라가는 감시 형태죠. 자, 미행선을 수에 따른 부분 단선미행, 복선미행, 탐정과 감시 대상자가 하나의 선으로 연결되는 미행이 있고요. 그 다음에 조사 대상자를 중심으로 여러 방향의 선으로 이루어지는 미행이 있는데 복선비행 같은 경우에는 한 사람이 감지가 됐다라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땐 또 다른 추적자가 다른 선으로 미행을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자, 미행 담당 탐정 수행 구분은 단독 미행과 공동 미행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미행 실시 기본 방향은 뒤쪽이죠. 항상 시야에 노출되지 않는 부분이 뒤 아니면 좌우죠. 이런 형태라고 하는 부분은 불현듯 대상자에게 시야에 들어갔을 경우에 인지되거나 그 다음에 감시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노출이 될 소지가 있다는 거죠. 감시 대상자에 따라서 건물에서 나올 때나 길 모퉁이 돌 때 뒤를 확인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유의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주위의 상황과 환경에 적합한 이장을 통해 최대한 노출을 방지해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앞에서 잠깐 언급을 했지만 아웃도어가 속과 겉이 다른 옷을 가지고 다닌다라든가 아니면은 안경, 모자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이건 또 다른 강의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도보미행의 종류는 한 사람에 의한 도보감시, 2인 1조에 의한 도보감시, 3인 또는 그 이상에 의한 도보감시가 있고 거리 은폐물 이용에 대해서는 또 여러 가지 형태의 적절한 현장 상황을 파악을 하고 거기에 맞는 그런 위장 능력을 발휘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임무교대라고 하는 부분은 보통 대상자가 자신을 알아보기 시작했을 때, 그 다음에 대상자가 방향을 바꾸거나 정지했다가 다시 움직일 때, 또 탄로날 위험에 처한 상황에서 임무교대는 필수입니다. 감시나 추적이라고 하는 부분은 의뢰인으로부터 부여받은 명가가 성공을 하는 게 관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감지를 했거나 인지를 했다고 판단될 때는 그 의심을 회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빨리 신속한 임무 교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도범이행시 주의점. 사진에만 의존하지 말고 조사 대상자의 행동과 버릇을 파악을 한다. 기본 거리 15m. 조사 대상자와 1대1 선으로 연결. 혼잡한 교통수단이나 비 오는 날에는 상대와 밀착한다고 하는 부분은 자, 비옷을 입거나 우산을 쓰거나 여러 가지 형태의 시야가 가려지는 상황을 감안해서 밀착해도 의심을 하지 않는다는 그런 계절적인 기후적인 요소가 있죠. 또 빈 전철에서는 조사 대상자가 옆칸에 있지. 이거는 뭐냐면 사람이 없을 때 감시하는 부분이 노출된다. 그래서 승객이 많이 없을 때는 옆칸에서 테크니컬하게 그렇게 감시를 하라는 거죠. 자, 대상자의 갑작스러운 행동 변화에는 빠른 위장 행동이 필수이고요. 엘리베이터에서는 탐정이 버튼을 누르는 역할을 함으로 해서 의심을 사지 않는 친절한 이웃이라는 인식을 주면 되고요. 어린이 미행 시 주의하는 부분은 어린이를 미행할 때는 항상 어린이가 어떤 보지 않는 사람은 경계를 삼는다라든가 또 보호자들은 어린이 주변을 유심히 살피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항상 노출될 소지가 있다라는 측면이고요. 대상자가 택시에 탑승하는 경우 이 부분은 항상 제2, 제3의 플랜을 만들어서 추적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라는 겁니다. 자, 차량 감시 종류는 단독 차량형 감시, 그 다음에 2대 또는 그 이상의 차량 감시가 있습니다. 자동차 미행 시 차간거리 확보와 사전정보 수집, 그러니까 앞에 말씀드린 차종이라든가 그 차량 번호를 확실하게 익혀두는 건 필요하고요. 고속도로 미행 시 내비게이션은 항상 장착되어 있다는 게 필수이고, 자동차가 아닌 차량 내 대상자 감시, 자동차가 아닌 차량 내 대상자 감시도 돌발 상황이나 돌발 변수에 대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미행의 실패는 곧 탐정으로의 실격이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인식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문제풀이에 있어서 다음 감시조사 기법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가나다라가 있는데 여러분들 지금까지 공부를 통해서 어떤 게 답이라는 걸 아시는 분은 아마 확실하게 알고 계실 거로 생각을 합니다. 감시란 개인들의 활동이나 신호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해 특정한 사람, 차량, 장소, 물품에 대해 이례적으로 보고듣는 공개적 혹은 비공개적 관찰 행위다가 틀리죠. 앞에서 강의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건 지속적으로 보고듣는 공개적, 비공개적 관찰 행위다라는 걸 여러분들은 아셨겠죠. 그래서 답은 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잠복기법에 대한 설명 중 올바른 것은, 여러분들 앞에서 잠복기법에 대해서 강의를 들으셨으니까 답이 나왔겠죠. 잠복 시 항상 빛을 등진다 하는 부분은 시야의 식별곤란, 그 다음에 시야의 어떤 무분별한 그런 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한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이건 여러분이 기억을 하실 거죠. 다음 중 감시활동의 목적으로 잘못된 것은,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인지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감시활동은 의뢰자의 소재나 신원 파악을 이해합니다 라고 하는 부분은 아마 문제를 너무 쉽게 낸 것 같습니다. 감시활동 의뢰자가 아닌 감시 대상이나 관련 인물들의 현재 소재를 파악하거나 신원 파악을 위해 한다라는 거죠. 감시조사 기법의 기초는 쭉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이 여러 가지 형태 중에서 사실은 감시 단계는 계획 후 감시 업무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단계로 픽업 단계, 팔로잉 단계, 하우징의 사이클을 반복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중간 끝까지 어떤 형태의 추적 기법이라든가 아니면 잠복 기법이라든가 그 다음에 미행하는 기법, 변장, 위장하는 기법을 통틀어서 적용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잠복기법과 미행기법 기초, 앞에 말씀을 드린 가공 스토리 준비라든가 항상 빛을 등지고 잠복하는 여러 가지 형태, 특히 발신기를 사용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주택가 잠복 시 의심을 피하기 위한 가공 스토리 작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앞에서 말씀드린 걸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탐정학에서의 미행, 유동감시, 이제 무빙 서빌리언스라는 이런 부분인데요. 적법한 행위에 관한 불법적 증거 자료 및 조사 자료 수집 또는 조사 대상자의 소재지 기타 필요한 내용 확보를 위한 대상자 추적 감시 기법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뭐 단선비행이나 복선비행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강의를 통해서 이제 인지를 하셨을 거고요. 미용실 시 기본 방향은 뒤쪽. 그다음에 주위 상황과 환경에 적합한 위장을 통해 최대한 노출을 방지하자라는 거죠. 지금까지 잠복 기법과 미행법 기초 요약 정리를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